여름만 되면 꼭 생각나는 채소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시원한 오이 한 조각하고 떠올리실 겁니다. 어릴 적 시골 마당에서 엄마가 잘라주시던 소금 찍은 오이 또는 도시락 반찬으로 들어있던 오이 무침. 그 아삭아삭한 소리만 들어도 입안이 벌써 시원해지는 것 같죠. 그런데 요즘은 오이를 멀리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소화가 안 돼서 몸이 차서 별맛도 없고 질린다는 말씀,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한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말입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오이 속에 우리 몸에 참 좋은 보물들이 숨어 있다는 사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 나이대, 즉 60대 이상에게 오이는 여름철 건강을 지키는 작은 방패라고 불러도 될 만큼 여러모로 고마운 채소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오이가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그리고 그냥 먹는 것보다 더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천천히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이 한 조각 들고 편하게 들어보세요. 오이가 뭐 그렇게 대단하냐고요? 사실 이 오이 알고 보면 꽤나 야무진 채소입니다. 겉보기엔 물만 가득할 것 같지만 그 안엔 우리 몸에 필요한 건강 성분이 꽤 많이 들어있거든요. 첫 번째, 오이는 몸속 수분을 채워주는 보습제 같은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 안 수분이 쉽게 빠져나가고 갈증을 잘 느끼게 되는데요. 오이는 95%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덥고 습한 여름철 탈수 예방에 아주 탁월합니다. 두 번째, 오이는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오이 속에 들어있는 칼륨이라는 성분이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짜게 먹는 습관이 많은 우리 세대에게 이 칼륨은 꼭 필요한 친구라고 할 수 있죠. 세 번째, 오이는 소화에도 이롭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운동을 도와주고 변비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식사량이 줄어드는 시니어 분들에게는 이런 자연스러운 장 자극이 큰 도움이 되죠. 네 번째, 오이는 눈 건강에도 좋아요. 베타카로틴과 루테인 같은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백내장이나 황반변성 같은 노화성 눈 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매일 TV나 스마트폰 보며 눈이 쉽게 피로해진다 하시는 분들, 오이 한 조각으로 눈 건강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섯 번째, 피부 미용에도 빠질 수 없습니다. 수분과 비타민C가 풍부한 오이는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해주고 주름이나 잡티를 완화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오이팩 많이들 해보셨죠? 이렇게만 봐도 오이는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우리 몸 구석구석을 살뜰히 챙겨주는 건강 파트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좋은 오이 어떻게 먹어야 더 잘 먹는 걸까요? 다음 시간엔 일상 속에서 오이를 건강하게 활용하는 실전 팁을 알려드릴게요. 그렇다면 이렇게 몸에 좋은 오이,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사실 오이는 별다른 조리 없이도 그냥 아삭하게 씹어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합니다. 하지만 매일 똑같이 먹다 보면 좀 물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오이를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3가지 간단한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오이 생채입니다. 오이를 얇게 썰어 소금에 살짝 절인 뒤 식초, 설탕, 깨소금, 약간의 마늘을 넣고 새콤달콤하게 무쳐주면 됩니다. 입맛 없을 때 밥 반찬으로 참 좋고요. 속이 부담스럽지 않아 식사량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오이청입니다. 오이를 얇게 저며 유리병에 설탕과 10일 비율로 켜켜이 담고 실온에 하루 정도 두었다가 냉장고에 보관하면 시원하고 상큼한 오이청이 완성됩니다. 물을 부어 오이차로 마셔도 되고 요구르트에 살짝 섞어 먹어도 좋습니다. 이건 특히 갈증 많고 열이 많은 분들에게 딱입니다. 세 번째는 오이 냉국입니다. 뜨거운 여름날 더위로 입맛 없을 때 제격이죠. 오이를 가늘게 채 썬 뒤 차가운 물, 식초, 소금, 설탕, 그리고 깨소금을 넣고 시원하게 만들어 먹으면 속이 탁 풀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추나 마늘을 약간 넣으면 입맛 돋우는 효과도 있고요. 물론 오이를 그냥 통째로 베어 먹는 것도 좋습니다. 단 소금에 살짝 문질러 겉을 닦아내고 농약이나 이물질을 깨끗이 씻어낸 뒤 드시는 게 더 안전하겠죠. 이처럼 오이는 손쉽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 요리 초보도 입맛 까다로운 분도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냉장고에 항상 두고 먹기 좋은 식재료라 여름철 건강관리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친구가 되어줍니다. 그런데요, 오이에 대해 흔히들 알고 있는 속설들, 과연 다 맞는 이야기일까요? 지금부터는 오이에 관한 속설들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오이에 대해 이런 얘기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오이랑 토마토 같이 먹으면 안 좋다. 오이는 저녁에 먹으면 몸이 붓는다. 오이 껍질은 꼭 벗겨야 한다. 과연 이 말들 진짜일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볼게요. 첫 번째, 오이랑 토마토는 함께 먹으면 영양소가 파괴된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오이 속에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가 토마토의 비타민C를 일부 분해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우리 몸에 들어가면 위산에 의해 이 효소는 금세 작용을 멈춥니다. 즉, 오이와 토마토를 함께 먹어도 큰 문제는 없다는 이야기죠. 다만 비타민C를 최대한 온전히 흡수하고 싶으시다면 두 채소를 약간 시간차를 두고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두 번째, 오이는 저녁에 먹으면 몸이 잘 붓는다. O일까요? 정답은 반은 O입니다. 오이 자체는 이뇨작용이 있어 몸속 수분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오이 무침처럼 짜게 조리해서 먹거나 야식으로 늦게 먹으면 오히려 수분 정체로 붓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결국 조리법과 섭취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라는 점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 오이는 무조건 껍질을 벗겨야 안전하다. 과연 그럴까요? 정답은 X입니다. 오이 껍질에는 베타카로틴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껍질째 먹는 것이 더 영양면에서 좋습니다. 다만 껍질에 농약이나 왁스 성분이 남아있을 수 있으니 굵은 소금으로 문질러 깨끗이 씻는 과정은 꼭 필요합니다. 네 번째, 오이는 냉한 체질엔 좋지 않다. 많이 들어보셨죠? 정답은 어느 정도 오이입니다. 오이는 차가운 성질을 가진 채소라 속이 냉하거나 배가 자주 아픈 분들에겐 과하게 섭취할 경우 속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마늘이나 생강 등 따뜻한 성질의 재료와 함께 조리해서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렇다더라 하고 믿고 있던 오이 이야기들, 알고 보면 오해가 섞인 것도 많습니다. 정확한 정보로 현명하게 선택하고 드시면 오이는 그야말로 든든한 건강식이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던 오이에 관한 상식들 조금 더 짚어볼까요? 다음은 오이에 대한 흔한 오해들을 바로잡아 드립니다. 오이하면 왠지 모르게 맛도 없고 영양도 별로 없는 채소라고 생각하셨던 분, 솔직히 한 분쯤은 계시지 않으셨을까요? 하지만 이건 대표적인 오해 중 하나입니다. 지금부터 오이에 대해 많이들 착각하고 계신 잘못된 상식들 하나씩 바로잡아 드릴게요. 먼저 오이는 물만 많고 영양은 없다는 말 많이 들으셨죠? 사실 오이의 수분 함량이 높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양가 없다고 치부해버리면 정말 억울한 채소예요. 오이에는 비타민C, 칼륨, 베타카로틴, 실리카 같은 노화 방지와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성분들이 다양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피부 건강과 혈관 건강에 중요한 영양소들이 골고루 포함돼 있어 시니어 건강에 꽤 유익한 식재료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또 한 가지, 오이는 찬 성질이라 무조건 피해야 한다는 이야기. 이건 절반의 진실입니다. 오이는 분명 한랭성 식품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체질에 상관없이 모두 피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속이 자주 차고 소화가 약한 분이라면 그냥 생오이보다는 오이를 익혀서 먹거나 마늘, 생강, 참기름 등 따뜻한 재료와 함께 조리하면 무리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즉, 조리법과 식사 시간만 잘 조절하면 오이도 얼마든지 내 몸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오이는 위에 자극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종종 들리는데요. 이건 오이를 너무 많이 먹거나 씹지 않고 급하게 먹을 경우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천천히 꼭꼭 씹어 먹고 위장이 편안한 상태에서 섭취하면 오히려 소화를 돕고 위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오이에 대한 오해들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퍼진 풍문에 가까운 것들이 많습니다.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선 무조건 피하거나 무조건 맹신하기보단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겠죠. 다음 시간에는 오이를 더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음식 궁합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더 좋고 어떤 조합은 피해야 할지 궁금하시죠? 오이는 그 자체로도 훌륭한 건강식 재료지만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2배, 3배로 커질 수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반대로 궁합이 안 맞는 음식과 함께 먹으면 속이 불편해지거나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오이와 찰떡궁합인 음식들 그리고 피해야 할 조합까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오이와 찰떡궁합인 음식부터 볼까요? 첫 번째, 마늘입니다. 오이의 찬 성질을 마늘이 따뜻한 기운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속이 찬 분들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오이 무침을 할 때 다진 마늘을 약간 넣어주면 맛도 살아나고 위장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죠. 두 번째, 요거트입니다. 오이와 요거트는 둘 다 수분 함량이 높고 소화를 돕는 성분이 많아 장 건강에 좋은 궁합을 자랑합니다. 오이를 잘게 썰어 플레인 요거트에 섞어 먹으면 간단한 아침 식사나 간식으로 딱 좋고요.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참기름입니다. 오이를 무칠 때 참기름을 살짝 둘러주면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동시에 지용성 영양소의 흡수율도 높여줍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기름기 많은 음식을 꺼리시지만 참기름처럼 적당한 좋은 지방은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반대로 오이와 궁합이 나쁜 음식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몇 가지 주의할 조합이 있어요. 첫 번째, 냉면이나 탄산음료와 함께 먹는 조합입니다. 오이 자체가 찬 성질인데 거기에 냉면처럼 찬 국물이나 탄산까지 더해지면 속이 약한 분들에겐 자칫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더위에 입맛은 돌지만 몸은 더 피곤해질 수 있죠. 두 번째,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함께 무조건 많이 먹는 경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이에는 비타민C를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들어있는데 양이 많지 않아 큰 문제는 없지만 과일 샐러드처럼 다량의 과일과 오이를 함께 대량 섭취할 경우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건강보조제로 비타민C를 드시는 분이라면 시간을 조금 띄워서 오이를 드시는 게 좋겠죠. 음식 궁합은 꼭 피해야 하는 조합보다는 어떻게 조리해서 어떤 식으로 섭취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서로 보완해주는 식재료끼리 조합하면 맛도 살고 건강도 챙길 수 있으니까요. 이제 오이를 어떤 음식과 함께 먹어야 더 좋을지 감이 좀 오시죠?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오이를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점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잘못된 섭취는 오히려 몸을 힘들게 할 수 있으니까요. 오이가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해도 모든 음식엔 적절한 방식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화력이나 체온 조절 능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작은 실수 하나가 오히려 건강에 부담이 될 수도 있죠. 지금부터는 오이를 드실 때 꼭 기억하셔야 할 주의사항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너무 차갑게 먹지 마세요. 오이를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 먹거나 냉국처럼 얼음을 넣어 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속이 냉하거나 장이 약하신 분들에겐 이런 찬 음식이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오이는 먹기 전에 잠깐 실온에 두거나 찬 요리라도 너무 차갑게 만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지 마세요. 오이는 수분이 많아서 배는 금방 부르지만 포만감이 오래가지 않고 과도한 수분 섭취로 오히려 속이 더부룩할 수 있습니다. 또 이뇨작용이 강해 밤늦게 많이 드시면 수면 중 화장실에 자주 가게 되는 불편함도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껍질은 깨끗이 씻고 드세요. 오이 껍질에는 영양소도 많지만 농약이나 왁스 성분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굵은 소금으로 문질러 깨끗하게 세척하신 후 껍질째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껍질이 질겨서 싫으신 분들은 반만 벗겨내거나 얇게 점여서 조리해보세요. 네 번째, 속이 냉한 체질이라면 익혀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오이를 무조건 생으로만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볶거나 살짝 데쳐서 먹으면 성질이 완화되고 속 부담도 줄일 수 있죠. 특히 오이 볶음은 의외로 고소하고 부드러워 평소 생오이가 부담스러우셨던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신장 기능이 약한 분은 양 조절이 필요합니다. 오이는 이뇨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약하거나 소변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과다 섭취 시 몸에 무리가 올 수 있습니다. 적당한 양을 나눠서 드시고 몸의 반응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오이는 참 좋은 식재료이지만 내 몸 상태에 맞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음식이든 무조건 많이 먹기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건강을 지키는 핵심이란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오이를 먹기 가장 좋은 시간과 하루 적정 섭취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언제 얼마나 먹어야 효과가 좋은가 궁금하시죠? 오이 아무 때나 생각날 때 먹어도 괜찮을까요? 물론 간식처럼 가볍게 먹기 좋은 채소이긴 하지만 먹는 시간과 양에 따라 그 효능이 더 잘 발휘될 수도 혹은 몸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시니어 분들이라면 조금 더 신경 써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섭취 타이밍부터 살펴볼까요? 가장 추천하는 시간은 오전 또는 점심 식사 전후입니다.
이 시간대는 소화기관이 비교적 활발하게 움직이고 오이의 수분과 식이섬유가 소화 흡수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속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아침 식사 전에 오이 한 조각과 미지근한 물을 함께 드시면 밤새 마른 몸에 수분을 공급하고 장운동을 부드럽게 자극해줍니다. 또 하나 좋은 시간은 덥고 피로한 오후 시간대입니다. 몸이 나른하고 열이 오를 때 오이 한두 조각을 시원하게 먹으면 체온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기분 전환 효과도 큽니다. 단, 이뇨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저녁 늦게나 자기 전에는 많이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밤에 오이를 과하게 먹으면 수면 중 소변이 자주 마려워 숙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하루 적정 섭취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건강한 성인 기준으로 하루 반 개에서 한 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즉, 중간 크기의 오이 하나를 반으로 나누어 점심에 반 개, 오후 간식으로 반 개 정도 나눠 드시면 과하지 않게 적절하게 즐길 수 있는 양이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오이는 단독으로만 먹기보다는 다른 채소나 곡류와 함께 섭취할 때 더 균형 잡힌 영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이만 계속 먹으면 배는 부르지만 열량이나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질 수 있으니 주식과 함께 곁들이는 반찬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적당히 내 몸에 맞게 좋은 시간에 먹는 것. 그 세 가지 원칙만 지키셔도 오이는 여러분의 여름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겁니다. 이제 오이를 얼마나 언제 먹으면 좋은지 감이 잡히셨죠?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의 내용을 정리하며 따뜻한 인사로 마무리해볼까요? 오이라는 채소, 그동안 그냥 시원하고 아삭한 맛에만 익숙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오늘 이야기 들어보시고 나니 참 고마운 존재였다는 생각 드시지 않으셨나요? 몸속 수분을 채워주고 혈압과 소화를 도와주고 피부와 눈 건강까지 챙겨주는 이 작고 푸른 채소 하나가 우리의 여름을 훨씬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사실 참 놀랍고 반갑죠. 특히 60대 이후에는 음식 하나하나가 내 몸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더 세심하게 느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오이처럼 순하고 부드러운 건강식이 우리 삶에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 들으시면서 나도 내일부터 오이 좀 더 챙겨봐야겠다 하는 생각 드셨다면 그거면 충분합니다. 건강은 거창한 약이나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 이렇게 일상 속 소소한 실천에서부터 시작되니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꼭 한번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건강 이야기로 따뜻하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친구였습니다. 건강하고 시원한 하루 보내세요.